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이에른은 현재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격차는 이제 겨우 4점에 불과합니다. 무패의 바이에른을 막아낸 것은 마인츠의 이재성으로 전반과 후반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후반 87분 사내에 추격이 있었으나 오늘은 이재성의 경기였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클리어링 6회,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 경합 6회 중 2회 성공, 공중 경합 7회 중 6회 성공, 롱패스 2회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정확도는 88%로 98개 중 86회를 성공했고 첫 번째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재성은 슈팅 2회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고 터치 53회, 드리블 성공 1회, 키패스 1회, 경합 2회 성공, 클리어링 3회, 인터셉트 6회, 태클 1회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는 오늘의 경기에서 다이어와 함께 최하 평점을 받았고 경기의 최우수 선수는 당연히 이재성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골을 실점하며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전반 13분에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헤딩으로 마인츠의 주장 조나단 버카르트에게 기회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페레츠 앞에 혼자 있을 때 그를 옆으로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경합에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재는 프랭크 빌렌보그 심판의 프리킥 판정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김민재는 마인츠가 주도권을 잡기 전에 공을 완전히 잘못 판단해 자신의 머리 위로 공을 넘겨 측면의 지브에게 넘어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0대2에서 김민재는 라이머와 함께 지브와 카시에게 깃대처럼 둘러싸여 플레이했습니다. 수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 FC 바이에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0대1이 되기 전에 공을 넘기고 두 번째 골을 위해 터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없으면 김민재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좋은 활약을 펼친 김민재는 0대1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공을 내준 뒤 이재성의 마무리를 막지 못하는 실수를 또 한 번 저질렀습니다. 0대1을 앞둔 상황에서 김민재는 터치라인에서 뒤꿈치로 땅을 쳤습니다. 수비는 믿을만하지만 초반에 부주의하고 특히 0대1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행동했습니다. 0대2 상황에서의 백킬, 부정적인 항의, 잘못된 스로인 등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콤파니는 우파메카노보다 잉글랜드 선수를 중앙 수비로 선호했습니다. 그는 버카르트의 찬스에서 합작으로 마무리를 방해하여 살아남아야 했지만 공격수가 공을 더 잘 잡았다면 아마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0대2 상황에서 버카르트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김민재가 다시 쳐냈습니다.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 민헨 선수 중 좋은 크로스를 선보이며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마인츠 수비진에 막혔습니다. 2대1 상황에서 공이 예기치 않게 발 앞에 떨어져 빈 골대에 밀어넣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재성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한국인 미드필더는 마인츠의 승리의 중심에 서서 두 골을 모두 인상적으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가까운 거리에서 터트린 슈팅으로 마인츠가 하프타임 전에 결정적인 리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골은 압박 상황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침착함을 보여줬습니다. 이재성의 골 외에도 이재성의 활동량과 전술적 모습은 마인츠의 전반적인 경기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이에른의 미드필더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찬사는 이재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인츠가 바이에른을 상대로 승점을 얻으려면 골문 앞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스타가 필요했습니다. 이재성은 확실히 그랬습니다. 득점은 마인츠가 경기 내내 시도한 슈팅 중 절반에 해당하는 단 2번의 슈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재성은 맨 오프 더 매치 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의 전반적인 성과 때문은 아닙니다. 이재성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꽤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두 가지 중요한 순간에 보여준 이재성의 기술과 침착함은 좋았습니다. 지브의 굴절된 슈팅을 놓치지 않고 골문 안으로 밀어넣는 침착함과 키미의 시선을 피해 180도 회전하며 다니엘 페레츠를 제치고 골을 넣은 기술은 훌륭했습니다. 결국 두 골 모두 마인츠가 바이에른을 상대로 최종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공로만으로도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시즌 첫 분데스리가 패배를 했고
모든 대회에서 네 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선수와 감독은 마인츠의 경기력을 칭찬하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마인츠는 좋은 경기를 펼쳤고 세컨드 볼과 작은 파울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나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의지와 강도는 있었지만 결국 축구는 골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실수를 했고 결투에서 졌습니다. 마인츠처럼 수비를 깊게 하고 신체적으로 강인한 팀을 상대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이 시즌의 위험하면서도 매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라이프치히와의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인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생명력과 정신력이 넘치는 팀, 매 순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팀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우리 쪽에서 싸움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그랬지만 과거에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고 수준이 아니었죠. 이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번 패배를 발판 삼아 금요일까지 며칠 동안 불을 지피겠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패배는 항상 가슴 아프지만 앞으로 많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팀은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개선하기를 원하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당면 목표는 금요일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월에 해리케인의 백업을 영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재무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치는 우리가 항상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언론 평가와는 다르게 현재까지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상대가 득점할 때마다 김민재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득점하는 걸로 보이는 걸까요? 아마도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항상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민재도 피곤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경기만 교체된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부상을 안고 뛰었고 로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피곤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더 나은 상황이었다면 다이어, 이토 스타니가 김민재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었을 텐데. 아마도 다이어는 훈련에서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락했을 것입니다. 실점한 골은 정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지만 김민재는 그렇게 헤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시할라를 더 자주 찾아야 합니다. 공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를 찾아서 자기 할 일을 하게 해주면 골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총체적인 실패가 너무 많았습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인츠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더 빠르고 더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연한 패배였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죠. 우리가 질 것이 분명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매우 느리게 플레이하고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라이프치히전에서 승리하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